스키 선수시네요. 이 스키가 그 2018년도 평창 그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했던 사진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고 크로스컨트리랑 그 다음에 바이애슬로 두 종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함이 어마어마한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아시아 그 다음이 뭐였죠? 너무 길던데요. 네.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현재 선수위원장으로 막 길잖아요. 활동을 네. 하고 선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네네. 네. 좀 설명을 쉽게 드리면은 네. 그 유승민 위원님이 그 IOC의 선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좀 경기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좀 발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선수 반장? 입장에서. 선수들 네, 뭐 반장? 반장이라고. 네. 얼핏 뵙기에는 사실 너무 건장해 보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시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길레안 바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면서 네. 전신마비를 가져다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한 1년 반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점차 회복이 되면서 재활도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양쪽 무릎 아래로서 신경이 돌아오질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네. 우리 송이자매님만큼이나 이분의 삶이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 노르딕 대표 선수가 되시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아픔들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장벽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근데 역으로 오히려 미국에서 좀 더 저한테는 새로운 문화적인 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학 가신 거죠? 네, 대학교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 나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 좀 몇 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좀 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병이 있거나 아프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쉬어라 집에 네.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때는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단체 생활 하는 데를 못 보내셨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언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이것저것 막 찾다가 학교에서 무조건 그 방과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활동을 하든지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준비 과정 중이어서 축구가 인기가 많았는데 저한테 뭐 운동 하나 해보라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해서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축구팀으로 와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다른 선수들이나 애들처럼 못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골키퍼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어떤 그 소속감 그 다음에 함께 동질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넌 골키퍼 나는 뭐 공격수 할 테니까 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또 굳이 막 어떤 목적 의식이 방과후 네, 활동이니까.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방과후 팀 자체가 학교 대표팀이에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1군과 2군이 있는데 저는 이제 2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옆에 있는 학교 팀들과 시합을 제가 나가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또 지적해주고 하는 게 처음 제가 그 제대로 된 운동 활동을 미국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의 역차별들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동선에서는 그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방인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또 하나 부끄러운 게 다리가 불편해? 노 프로블럼. 골키퍼 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가 이방인이라는 마음을 한국에 들어와서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하고 이제 대학교 시절 보내고 제가 2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결국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쩌면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변의 상황으로 탓을 좀 돌린 것도 같은데 그때는 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그치. 그리고 누구와 친한지 그다음에 뭐가 가능한지가 먼저 이렇게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금융회사에 그때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금융 이미 엘리트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 어느 집에 그러는 거야.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지향을 할 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어쩌면은 하지 않나라는 제 스스로 고백을 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제가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싶고 근데 결국 원천적인 저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된다라는 좀 생각이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승진하거나 이럴 때 또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금융회사 안에서 조금 영업이라든지 영업. 역할에 있어서의 관계도를 되게 중요시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를 같이 나가야 된다, 뭐 네. 같이 저녁 식사를 해서 그렇죠.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 좀 괜히 제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막 사회인 야구도 껴보고 네. 뭐 어떻게든 남들이 한다라는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TV를 이제 보다가 무한도전 TV를 봤는데 그 조정 특집을 그때 예전에 네. 모두 완전 거실 인기였어요. 게스트에 네. 김지호 코치님 네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앉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네.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해서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검색을 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물어봤더니 아 그럼 여기 와서 잠깐 몇 번 이렇게 훈련하세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장애 등급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김지호 코치님이 그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님이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게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저보고 정민 씨는 제가 볼 때 국가대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가 웬 말이야. 국가를 대표하는 게 그것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저한테 도전도 주고 막 뭔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고 나서 바로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거 바로 그냥 아무것도 네 조사도 안 하고 뭐가 제대로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런 갈망이 딱 생기신 거예요. 그냥 도전에 그냥 대한. 바로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그 그냥 뭔가 국가대표- 마크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국가대표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러면은 조정을 네, 해서 조정으로 해서 국가대표까지요. 네, 2013년도에 이제 조정 국가대표 해서 세계 선수권대회 그때 메달도 네. 수상하셨다고. 네. 금메달을 그때 와우. 획득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막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운동을 그만둬. 옛날로 돌아가려고. 왜냐면은- 금융에 네. 손을 깠는데 왜? 우선은 힘들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우선 운동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지원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있는 현재 장애인 체육의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체계도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아예 이 원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입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지만 아버님이 멀쩡한 너무 직장을 서운해 하셨던 거예요. 때려치고.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한 3개월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솔직히 좀 고백드리자면 사회적인 어떤 시선.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을 하시면은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뭔가 약간 파이팅. 이제 인간 인생 승리. 스토리, 인간 스토리. 근데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보고서 뭔가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그 타이틀을 너무 제가 그냥 아예 가져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저라는 이정민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장애인이 붙어야 되고 뭘 하면 항상 꼬리표는 그렇죠. 장애인 네. 운동선수들한테 저는 이걸 원했던 건 아닌 아닌데.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네, 네. 그렇게 됐을까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정신적으로도 좀 뭔가 혼란스럽고 또 그러니까 운동은 그만두고 싶었어요. 운동 그만두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하자. 그래서 행정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막 이제 여러 군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동계 캠프를 나가면 거기 가서 시합을 하면 금메달을 따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 가야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라도 가야겠다. 그래갖고 그때 그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 이제 무슨 캠프 동계 캠프 같은 거를 한 3주짜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까 그 사진에 설명됐던 시트스키라는 거를 하고 이제 눈에서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실력하다가 그때 이제 전국체전 동계를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금메달 2개랑 은메달 하나 우와. 따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처절했나 봐요. 그 전화를 스킬을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전혀 한 번도 그게 처음이었어요. 운동을 했어야 되는 분이었네. 네. 열심히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저는 돈 벌었다 한 달치 생활비는 좀 벌겠다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동계 패럴림픽 평창에 국가대표 선수를 착출 및 이제 실업팀 멤버를 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상단을 이제 하려고 했던 준비 과정 속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우수 선수라 생각이 되니 대표팀과 이제 실업팀을 동시에 그때 어머, 이제 어머. 돼서 와. 그러면 이제 2018년도 평창을 준비하는 대표팀 선수인데 그래도 월급도 받고 또 우와. 지원도 이제 완벽하게 뭐 모든 네. 장비나 뭐 이런 그렇죠. 전지훈련 네. 그런 거 이제 다 국가대표 원하는 네, 게 원하던 게 이 원하는 게 다 해. 받- 네, 메이커 그렇지. 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8년도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자카르타에서 열리는데 보통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패럴림픽도 그렇고 선수위원회들은 선거를 그때 그 대회장에서 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선수촌에서 자기 그런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면서 뽑아달라 하고 제가 이제 그때 한국 대표로 나가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그럼 글로벌리. 네 모든 아시아 그때 와. 국가 선수들이 다 모여서 거기 선수촌에 있을 때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해요. 당선이 된 거지. 네, 당선이 돼서. 당선이. 네. 앞으로의 비전이 또 궁금해요. 네.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공부하신다고. 네, 장애인 체육하고요. 스포츠 의학 쪽으로. 스포츠 의학.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만성 질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체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검증 효과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근데 뭔지 하나님이 계속 또 확장시키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많은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인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디자인한 건지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약간 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있어가지고. 메달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네. 하나님 저 이 정도로 불편한데 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저 그럼 메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주셔야죠. 저 막 이렇게 한겨울에 막 앉아가지고 막 다리 동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상체로만 하면 돼. 이 정도는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되게 제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어떤 거를 이렇게 결정하고 설정할 때 절대로 혼자 착각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그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좀 더 깊게 성경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가 어렸을 때 아프면서 가졌던 그런 스토리들이 저도 저지만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이 또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계속 사실
뭐 이제 어머님들이시니까 다 꽃길만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그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일반 친구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의 선이 굉장히 분명해졌던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좀 강하게 교육을 하셨고 또 그걸 보면서 어머님은 또 품어주셔야 되고 더 어떨 때는 자유롭게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고백하시면서 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앞에 내어드리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와. 아, 축하드려요.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저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저 같으면 포기할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됐어, 신경 쓰지 마 할 텐데 수행하는 자세로 저를 기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을 함께 끈끈하게 해주셨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할 수 있었게 해주셨어요. 네.